국어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좀 좋아하게 됐어요. 아, 저 선생님과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 어. 아, 근데 그 마음이 좀 커졌어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후회한 적 없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뭐 적응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막상 대학을 가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좀 진정한 목표에 대한 좀 이렇게 방향 상실 같은 걸 좀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이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네. 너무 같이 대본 전혀 없어요. 것도 지금 너무 즉각적으로. 좋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화의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보통 이제 졸업생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노영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볼게요. 노영한이고요. 이화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고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2019년에 왔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 영환쌤 처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교사가 되기 전에는 보통 사범대나 이제 교직 이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를 진학하게 된 그리고 국어교육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연하게 나중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취미로 그림을 집에서 많이 그렸던 학생인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제가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그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좀 좋아하게 됐어요. 뭔가 이게 허스키한 그 목소리에 되게 상냥한 그런 태도에 제가 좀 반해서 좀 좋아하게 됐고 그 선생님이 교직 편집 그 동아리를 맡았는데 제가 그거 확인하고 이제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게 공개되면은 조금 너무 오픈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선생님이 보진 않겠죠? 네. 보시면 기뻐하시겠죠. 그러겠습니다요? 네. 한참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어릴 때 일이니까. 그래서 1학년 2학기쯤에 저 선생님과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마음이 좀 커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었지. 지금은 뭐.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내가 저 선생님의 그 국어 교육과 후배가 되고 싶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되면은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국어 교육과를 가야겠다. 일단은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돼서 뭔가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공부라는 걸 제대로 처음 하게 됐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선생님이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학생을 공부의 길로 또 국어교사의 꿈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지금 교직 생활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간접적인 의도치 않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저처럼 정말 예기치 않은 만남과 우연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팍 이렇게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강렬하게 왔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비단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로 하나의 예시를 들었지만 되게 다양한 어떤 삶의 장면 속에서 이렇게 꿈이라는 게 맞닥뜨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교과를 가더라도 알다시피 다 임용 보고 다 국어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국어교사를 꿈꾸게 됐었나요? 대학 가서? 아, 제가 일단 고등학교 얘기를 좀 더 하면 음. 그 시점부터 이제 선생님과 어떤 결혼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게 된 시점부터 그때 그 선생님을 좋아하던 그 에너지가 음. 어떤 국어 교육과를 가야겠다 하는 그 목표로 바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공부하는 에너지로 거의 100%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열심히도 했고 또 재밌게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목표로 국어교육과를 진학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좀 길을 잃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문이 좋아서 혹은 진짜 국어교사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 그 국어교육과에 간 거기 때문에 막상 대학을 가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좀 진정한 목표에 대한 좀 이렇게 방향 상실 같은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수업을 잘 안 듣기도 하고 공부랑은 좀 담을 쌓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 같은 것도 잘 안 읽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좀 보냈던 것 같거든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이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상 이제 이 신앙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신앙적으로도 좀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생기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워낙 학교를 또 좋아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평생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교육봉사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재미를 알게 돼서 국어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기나긴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짧게 또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가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잖아요. 그 공부를 했던 기억들을 몇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장기적인 수험생의 어떤 자세에 관한 얘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험은 다르지만 얘네들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본인이 가장 최근에 겪었던 그런 임용시험의 공부 과정들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공부랑 그 임용 공부는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수능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범대생은 임용 시험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둘 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그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걸 쏟아내고 결과를 봐야 하는 그런 시험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2학년 때부터는 특히 내신 과목이 수능 과목이 그대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수능 그 부분을 영역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대학교 때도 이제 노량진 학원이나 이제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들이 그 그렇죠. 분야의 최고 권위자고 전문가고 또 시험 출제자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 임용 과목을 그 수업 시간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했더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점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그 국어 교사의 마음을 임용 준비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들었더니 학점도 정말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개선이 됐고 그 학점과 동시에 어쨌든 임용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본질적인 거, 그 과목에 대한 그 시점에 하는 그 공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화의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와서 워낙 이제 적응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당장에 눈앞에 내신이 있으면 눈앞에 내신에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몰이 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수능의 기초가 되고 수능의 어떤 탄탄한 베이스가 된다, 기본이 된다.
내가 이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자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쌤 되게 또 재미난 이력이 있는데 이제 교사는 크게 나누면 공립학교랑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립학교도 1차 시험을 대부분 이제 위탁을 해서 임용 시험을 치르게 됐었는데 불과 이제 5, 6년 전만 해도 사립학교는 자체 채용을 하는 학교가 훨씬 많았고 공립학교들은 이제 임용 시험을 거쳐서 이제 임용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임용이랑 사립을 이제 병행하는데 병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임용이 되면 공립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임용도 되고 이화여고 이제 공채도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된 건데 그때 이제 이화여고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립학교를 선택했는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은 의아해할 거예요. 공립학교가 어떤 근무 환경이 더 좋지 않나? 교사 개인의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 많이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화여고를 선택한 계기가 뭐였을까요? 좀 얘기하면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되게 길 수 있는데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그쵸. 때문에 일단 먼저 된 데가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번에 붙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3, 4학년을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재수도 하고 다른 학교 두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시험을 계속 보던 차였기 때문에 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일단 무조건 나를 원하는 먼저 불러주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그곳을 가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근데 이화에 먼저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을 하고 사실 교감 선생님께 그때 그리고 마음도 당연히 이화에 좀 컸었거든요. 다른 사립학교였으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립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화여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먼저 합격을 했지만 제가 임용을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약간 홍길동처럼 그 서자의 한 같은 거거든요. 병조 판서에 대한 그 벼슬에 대한 서자로서의 한 그런 느낌으로 도전을 한 번 더 하면서 교감 선생님께 그 당시에 되든 안 되든 이화에 가겠다고 일단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2차 시험 네, 말인 거죠? 2차 시험. 네. 공립 임용 2차 시험. 그래서 그냥 합격을 이미 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했고 그래서 공립 시험에서도 3분의 1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했어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좀 평가를 받게 됐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먼저 합격한 것 그리고 교감 선생님과의 어떤 약속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고 두 번째는 제 마음이 이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 학교 선택. 네, 집 앞에 학교가 있고 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선택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저도 그냥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배정해주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학교. 좋아 보였어요. 네, 여러 면에서. 뭐 질문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후회한 적 없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죠. 네.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적응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어디를 가든 어디를 선택하든 그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에 대한 어떤 후회나 좀 가지 않은 길.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겠지만 특별히 후회되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제가 이 학교 생활하면서 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잘 맞는 학교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네.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네, 진짜로. 근데 같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정말 한 번도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네. 너무 같이 대본 전혀 없어요. 너무 지금 좋고,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환경도 너무 좋고 음. 학생들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립이랑 사립이 동시에 된 분들이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에 드문 경우라서 능력자 선생님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력을 이제 투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교사를 꿈꿨는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사를 꿈꾸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면 좋을까,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제가 초심을 많이 잃긴 했지만 그쵸. 조심 이럴 때가 됐죠. 우리 근데 연차도 뭐 고연차 선생님들이 보면은 비웃겠지만 아무튼 네, 뭐.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올해 또 다시 새롭게 초심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기억. 예, 그때 당시 거울제도 밝혔지만 이제 하이브리드형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박지성의 두 개 심장 같은 교사인데 뭐냐면 하나는 그 실력. 저는 교사는 학교라고 해도 학원이나 뭐 뒤지지 않는 혹은 그 이상의 그 교과 전문성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좀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중요도의 어떤 순위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바뀌기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도 한번 좀 더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하이브리드 그 또 하나의 심장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그 뛰어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그 꽹과리 진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렇게 13장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실력이 갖춰진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잊고 있다가 올해 사실 새롭게 자리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거울도 2년 하고 넘기면서 그 초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있었는데 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된 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또 재미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영환 선생님의 이화여고 생활 또 이야기 2부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